양프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양떼들. 양떼들 안녕. 안녕. 네. 이거 양떼들 할 때마다 그렇게 어색하다고 점점 나아지겠죠. 네. 양떼들과의 소통 나아질 거라고. 소통하고 있는 건 맞지?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저희 구독자를 친구로 한번 만났는데 진짜? 네, 우연히 사실 보고 있다, 자기 양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너무 반갑더라고. 양떼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더 잘해야겠다, 우리 양떼들한테. 예, 소통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오늘 시크릿 토킹 요즘 난리죠.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가 폭락하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떡상이 되면서 정말로 주변에서 주식을 안 하던 사람도 다들 주식을 하면서, 주식을 안 하면 나만 안 하나? 나만 주식으로 돈 못 벌었나? 심지어 주식을 했는데 나만 엉뚱한 종목에 투자해서 나만 돈을 못 벌었나? 그렇죠. 나만 망했나? 이런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주식 중독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게 불안증도 사람들이 심해지고, 그쵸. 우울증도 많아지고.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포모가 Fear of Missing Out인데 나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나만 거기에 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원래 포모 증후군은 마케팅 쪽에서 많이 쓰는 그쵸. 용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매진 임박, 한정 판매. 한정 판매 네. 이러면은 사람들이 나만 못 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막 이런 걸 자극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흔하디 흔한 주식 실패자. 저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 주식으로 돈 날린 사람입니다. 그중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하는 마진에서 모든 돈을 청산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지만 에이, 나는 안 잃겠지,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위험하고, 대부분의 경우 나 역시 해당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때는 외면했을까요? 고작 몇 초 클릭, 몇 번에 수십, 수백만 원 벌었다는 건 반대로 몇 초 만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고, 또 그 돈이면 이걸 살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이것도, 이 생각이 끝도 없이 나네요. 현재 상황을 벗어나고 극복해야 하는데 머릿속 가득히 저런 도움 안 되는 생각들로만 가득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는 것조차 힘이 드네요. 저는 이제 주식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주식이라는 거는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써놓으신 게 맞는데 몇 초 만에 정말 초단타 치는 그 슈퍼 개미들, 뭐 이렇게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 보면은 정말로 짧으면 몇 초, 길면 몇 분 안에 뭐 꽤나 많은 돈을 벌어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게 주식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만을 꿈을 쫓아가면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외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할 때 가장 많이 당하는, 너만 알고 있어라는 얘기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어딘가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게 저는 약간 진짜 도박 중독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로 이제 포모 증후군처럼 이제 전 국민이 하다 보니까 나한테 정보가 들어올 정도면 얼마나 몇 단계를 거쳐서 이게 왔을까라는 생각을, 그걸 거꾸로 그렇지, 검증됐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위기의식이었다가 지금은 그래, 이건 그냥 다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하고. 제 주위에 주식 컨설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주식을 되게 오래 했고, 뭐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었고 그랬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메인으로 너가 주식을 할 것이 아니면 네 업에 충실해라. 네 업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그치.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냥 하는 일이니까 하고 있고, 뭐 언젠간 승진하겠지, 뭐 언젠간 더 나아지겠지, 이제 이런 식의 조금 안일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식에 손을 댈 때는 안일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돈이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실제로 나중에 부를 축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물론 남들이 하니까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소액을 투자해서. 근데 그 시간과 그 에너지는 사실은 자기 업에서 좀 더 철저하게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을 하실 거면 테마주라든지, 뭐 남들이 뭐 지금 뭐 바이오 요즘에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회사의 어떤 가치, 회사의 어떤 실제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자기가 정말
나 같이 이 회사랑 같이 성장해 보고 싶다. 난 이 회사의 대표가 너무 좋고 이 사람의 비전이 좋고 그래서 난 여기에 같이 이 회사의 어떤 주주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보시고 나서 하는 건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당장 반짝거리는 것들에 너무 현혹되시면 결과적으로는 후회와 뭐 빚만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아는 걸 잘 하고 알고 있는 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지 잘 모르는 거에다가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훨씬 2배, 3배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이 드는 거에 비해서 아웃풋은 별 볼 일이 없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정말로 주식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회사 다 공부하고 심지어 회사 방문하는 친구도 봤고요. 굉장히 차트 면밀히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주업으로 할 거 아니라면은 그냥 정주식이 하고 싶으시면은 믿을 만한 회사 큰 데다가 몇 군데 넣어놓고 그냥 한 몇 년 묵혀두시든가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분 사연 보내신 분한테 제가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분이 이제 과거에 본인이 주식으로 돈을 날린 거에 대한 굉장한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돈으로 내가 다른 것을 사거나 다른 걸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조만간 원금 회복을 위해서 다시 또 뭔가에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위험해요. 맞아요. 제가 주식 중독이라고 해서 치료를 하던 분이 한 2분? 3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이 반복되는 게 딱 그거였어요. 그분이 떼돈을 벌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사할 때 전세금 올릴 걸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을 날렸어요. 근데 이제 전세 날짜가 다가와. 그러면 나는 이게 지금 부인한테 말도 못 해놨고 그럼 2억을 메꾸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해요. 그리고 또 날려요. 전세 계약 날짜 끝날 때쯤 부인한테 걸리고 언제 뭐 이혼 한 해 만에 난리가 났다가 결국에는 부인이 대출을 받아서 이걸 급한 걸 메꿔주고 어떻게 해서 집을 좀 줄여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가 집에서 위신도 안 서고 부인한테 미안하고 애들한테 미안하고 수많은 죄책감과 후회, 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디선가 주식 소스만 들어오면은 안 해야지 하다가도 결국엔 또 하고 하다 나중에 카드론도 쓰고 이금융 쓰고 해서 부인이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왔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연 보내신 분도 전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후회가 계속해서 내가 이걸 잘했으면 저걸 생각했었으면 이걸 좀 고려했었으면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을 해서 이렇게 날렸던 분들 저는 다시는 안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전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주식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나도 해봐야지라고 해서 소액을 이제 주식 쪽에 돈을 넣은 적이 있고 사실 뭐 있긴 합니다. 지금도 있긴 한데 저는 매일 차트를 보는 걸 못 하겠어요. 사실. 우린 못하겠거든요. 네, 그게 성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매일 그걸 확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좀 팔 때가 됐구나 했을 때 팔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묵혀둘 수 있는 거에다 그냥 놔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분도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해본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다 안 맞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판단할 경험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지 이걸 아닌데 자꾸 본전 생각하시고 돈 더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성향 중요해요. 주식이 안 맞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주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 아침 7시 정도에 일어나서 미국장 보고요. 그 다음에 칼같이 9시 시작할 때 들어가서 내 거 확인하고 하루에 몇 시간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주식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했던 건데 하여튼 뭐 아는 동생한테 정보를 들었어요. 뭘 투자를 하래. 그리고 자기가 팔랄 때 팔면 된대요. 그래 알았어. 근데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카톡이 왔어요. 뭐 형 지금 팔면 돼. 근데 딱 다음 환자 오기 직전이라 딱 들어가 봤는데 끝자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오르면 딱 끝자리가 1000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건 환자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850원이었나?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한 번만 딱 오르는 순서로 이렇게 돈 단위를 보니까 한 번만 딱 오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계속 오늘 오르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오르고 팔아야지. 그 돈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환자 오셔가지고 환자를 진료를 신환이 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열심히 상담을 하고 난 다 팔렸을 줄 알고 딱 들어갔어요. 저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데 그때 깨달았죠. 나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끝자리 맞추는 이 강박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 얘기하세요. 공감을 못하는 아니야. 이거 혹시 저와 비슷한 성향 있으신 분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외롭지 않게. 근데 자기 업에 이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랑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도 뭐 경험을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게 좋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굳이 이렇게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주식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처음에 주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 빨간색 파란색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뇌에서 뇌를 흥분시키는 자극적인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돼요. 그 순간 막 자극이 돼서 그 순간적으로 여기 몇 분 몇 초 만에 막 돈 몇십만 원이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거기에 빠지게 되고 중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것처럼 우연히 이렇게 좀 큰 돈을 번 분들 같은 경우에 쉽게 번 돈이다 보니 돈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잘 못하고 돈이 쉽게 나갑니다. 특히 주식하는 분들은 이 숫자로 찍혀 있는 게 돈이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되게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업으로 할 뿐만 하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거를 교훈 삼아 다시는 주식을 안 하는 걸로 마음을 좀 굳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 수치가 오르는 게 자기 재산이 증식한다고 이제 오해를 하는데 이제 그게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걸 팔았을 때 내 돈이 되는 건데 주식은 파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만큼 벌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쥐는 현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벌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 느낌을 어떻게 보면 산 거죠. 그리고 난 실제로 쥔 건 없고, 근데 그게 그 상태로 계속 있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는 건데, 이 떨어진 이후에 내가 실제로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 숫자라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1시간 동안 돈 번 줄 알고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끝자리 맞추려다가. 그 기분을 사람들이 그쵸? 그때 나오는 도파민을 잊지 못하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현금을 쥐었던 게 아니라는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크릿 토킹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유튜브 댓글 양 이모티콘 해가지고 많이 남겨주시고, 특히 저와 비슷하게 끝자리 맞추는 거에 강박이 있던 분 꼭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네. 댓글 남겨주시고. 외로운 영혼이 친구들을 우리 양대 친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익명의 커뮤니티 어플이죠. 마인드 카페에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카페 프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상담사와 1대1 채팅을 하시거나 혹은 전화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 이게 너무 전 국민이 하고 있고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문제인데 병원에 오는 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 주식 때문에 우울해졌다거나 너무 불안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1대1로 매칭이 된 상태에서 온라인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떼들 잘 들었어? 뭐야? 늦게 한 거는. 댓글을 봤어.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대. 아 그래? 자,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안녕. 양떼들 양떼 안녕. 안녕.